어떻게 뭐 열차 타니까 괜찮으세요? 그래, 자 이제 시작하십시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열차 출발 전에 현황 관련된 질의 등 오늘 이곳 열정열차를 탄 소감 등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죠. 네, 이희수 기자님. 일단 열정열차 타고 호남 이제 지금 다니신 소감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뭐 참 옛날 자주 타고 다니던 열차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타고 또 과거에 뭐 근무하던 곳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쪽에 CBS 황영찬 기자님. 후보님 아까 호남 내리셔서 변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지역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당으로서 더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범위도 더 확장하고, 그리고 늘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머니투데이 김치현 네, 기자님. 저 아까 호남에서 민주당을 호남에서 많이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많은 호남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살아보지 않아서 뭐가 어떻게 발전을 안 됐는지는 제가 피부로 느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뭐 수십 년 밀어줘 봐야 뭐 보여주는 게 일단 수치로서 역내 GDP나 이런 것이 계속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물론 뭐 일부는 해외에도 가고 또 수도권에도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수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지역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쪽에 주말 사이에 윤 후보님 측이랑 만철수 국민의당 후보님 측 사이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단일화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더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JTBC 배양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은 독수혈전의 장이 아니다. 그리고 혐의도 없는데 탈탈 털어보겠다는 게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수사 발언한 거 연도에 좀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글쎄, 좀 많이 급한 모양인데,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수사나 사정 또는 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늘 똑같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성역 없이 예외 없이 법이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똑같습니다.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니까 예, 앞쪽에서부터 좀 받겠습니다. 후보님 이거 바로 앞에. 네.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여수산장 피해자 장례식장 방문 진정이신데, 최근에 광주와 양주 등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진단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시는지. 제가 광주 아이파크
현장에 가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과 또 인근 피해 상가의 그 상인들, 또 입주 예정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쭉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원인에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적으로도 꽤 중요한 안전사고가 돼서 경찰의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피해자 유족이나 또 다른 그 재산 피해자들이 보기에 이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고요. 그리고 사고가 벌어지면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국민들이 그 의혹을 좀 빨리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그 대형 그 재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네, 바로 앞에 연합 지성 기자님 그거는 그 네. 언론 보도가 나와서 여쭙는데 후보님 그 스페인 기차였던 홍모씨께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실에 스페인 기차였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요. 후보 양정 원장 신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운전 보조하고 하는 실무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게 뭐 제가 후보가 신경 쓸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차 출발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정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마지막 질문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소리를 줘야 되는데요. 네.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제 한미 공조를 강화해가지고 지역 정권에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 교수라던가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대북 사안도 그렇고 약간 한미 공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미 동맹은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동맹이지 양국이 한미의 그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침략했을 때 양국이 연합 작전으로 이것을 격퇴한다라고 하는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합 작전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은 늘 한미 연합 작전을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수십 년간 인식해오고 그렇게 해가 바뀌면은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훈련이 끝나면 이제 중요한 그 훈련이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하여튼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미군 기지, 성주의 미군 기지도 시민단체가 장악을 해서 필요한 군수 물자도 지금 공중으로 수송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입으로만 동맹이지 실질적인 동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 관계를 정상화하고 특히 한미 동맹은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과 또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그 우방국끼리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요 그 전략 물자에 대한 또 공급망에 있어서의 또 이런 차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돼서 돌아가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종래의 이런 그 지역 세력 균형형의 군사 동맹을 넘어서 지금은 아주 포괄적인 전략 동맹의 관계를 지금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 민주당 정권에서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어떤 우려를 좀 달래고 선거 때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과 마치 잘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실제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성에서도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지역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항 이전이라든가 또 이런 군의 기지 이전 문제에서도 중요한 데는 우리 미국과 우리 군이 함께 공항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식의 허울뿐인 동맹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제 열차가 출발해서 이동 중이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MBC 아니지? 진수아 맞아요. 기자님 그래? 마지막. 신 기자 한번 하시죠. 후보님, 저 어제 토론회 때 네. 한국 기자협회장의 공통 질문이었는데 네. 후보님 답을 못 들어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해서 현행 MBC랑 KBS에 지배구조 개혁해야 한다라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동의하신다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개혁 방안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그 말을 못 드린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그게 1분 안에 2가지를 답을 하라고 시간을 줬잖아요. 저는 1분 안에 2가지를 답하기가 참 어렵고, 물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는 지배구조가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언론은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공정성이라고 보지 마시고 진실한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정한 것이지, 진실하지 않다면 그건 공정성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언론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로 사법부라든가 또는 우리 전체의 분위기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그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